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확률의 계산인데 지난 시간에 순열과 조합을 한 그 뒤에 이어서 나가는 수업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순열과 조합을 좀 이해해야 확률의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우선은 개념 정리부터 할 건데 확률이 뭔지 이거부터 하나 생각을 해봐. 자, 확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들이 몇 개 있잖아. 확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어떤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우리가 확률이다 이렇게 말하지. 전체 경우의 수와 각각의 사건에 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일단 전체 경우의 수와 각각의 사건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전체의 경우들은 각각이 발생하는 정도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모두 동등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거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표본 공간이야, 표본 공간. 확률이라고 하면 표본 공간과 근원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돼. 표본 공간이 도대체 뭐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야, 이게. 이게 모든 경우의 수. 모든 경우. 그리고 근원 사건들이라고 말을 하면 근원 사건은 각각의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의 사건. 자, 표본 공간과 근원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확률이 쉬워진다. 우리가 이제 일예로, 가장 쉬운 예로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 나올 거 아니야. 1, 2, 3, 4, 5, 6 이렇게.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는 표본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잡는 거야. 근데 만약에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온다. 그러면 짝수들에 관한 각각의 사건들을 2 또는 4 또는 6이니까 짝수가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사건들을 근원 사건으로 해서 집합을 하나 잡아. 그러면 표본 공간은 6개고 근원 사건은 3가지이기 때문에 확률이 6개 중에 3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의 계산은 기본적으로 표본 공간에 대한 이해. 표본 공간은 전체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고 근원 사건은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사건들이다. 만약에 자, 예를 하나 또 들어. 동전을 2개 던져. 동전을 2개 던지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또는 뒷면, 뒷면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이렇게 4가지인데 만약에 동전을 2개 던져서 앞면만 나오는 사건이다. 그러면 앞면만 나오는 경우는 HH밖에 없으니까 4가지 경우 중에 1가지다 해서 확률을 4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4분의 1.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본 공간들을 잡는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표본 공간을 잡을 때 각각의 사건들이 발생할 확률은 모두 동일해야만 한다. 이거를 전제 조건으로 일단은 깔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표본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것들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경우들이 하나 있어. 자, 이런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흰 공이 2개가 있고 검은 공이 3개가 있어. 동그라미는 흰 공, X는 검은 공인데 흰 공이 2개 들어있고 검은 공이 3개 들어있다는 전제 하나 생각해보자. 자, 이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서로 다른 공을 2개 뽑을 확률이 뭐냐라고 일단은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 보는 거야. 근데 여기에 흰 공이 2개 있고 검은 공이 3개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어차피 뽑을 수 있는 거는 흰 공이거나 검은 공일 테니 흰 공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고 검은 공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다. 반반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럴 순 없잖아. 그러면 학생들한테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공이 5개 들어가 있는데 2개를 뽑았을 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야. 5개 중에서 2개를 뽑을 때 흰 공에서 하나 뽑고 검은 공에서 하나 뽑았다 이거야. 자,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답은 해. 일반적으로 이 대답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5 컨비네이션 2 분의 2 컨비네이션 1 곱하기 3 컨비네이션 1인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컨비네이션은 언제 쓰는 거냐고. 컨비네이션은 언제 쓰는 거야? 서로 다른 공일 때 쓰는 거지. 원래는 서로 다르다는 전제하에 컨비네이션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5개라고 해서 컨비네이션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컨비네이션을 썼다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있는 공 5개를 서로 다른 공이라고 보고 있다 이거야. 서로 다른 공.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할 때 같은 공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냥 서로 다른 공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대한 표본 공간을 한번 설정해 본다 이거야. 표본 공간. 자, 표본 공간은 이렇게 돼. 공을 우리가 2개 뽑을 거니까 흰 공 2개를 O1, O2, 검은 공 3개를 X1, X2, X3라고 일단 가정을 해서 표본 공간을 만들면 O1, O2, O1, X1 2개씩 짝을 짓는 거야. 2개씩. O1, X2, O1, X3 그 다음에 O2, X1, O2, X2, O2, X3 그 다음은 X1, X2 그 다음에 X1, X3 그 다음에 X2, X3 자 이렇게 2개씩 짝을 지었을 때는 이렇게 10가지 경우가 나온다 이거야. 이렇게 10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말이 아까 얘기했던 O 컨비네이션 2지. O 컨비네이션 2 전체 경우를 5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라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뽑을 수도 있으니 이 공들을 다 다른 공이라고 생각해서 2개를 뽑는 경우를 나타낸다 이거야. 그 중에서 하나는 흰 공이고 하나는 검은 공일 확률은 이렇게 짝이 지어진 것들만 뽑겠다는 거지. 흰 공과 검은 공으로 이루어진 이 순서상들만 답이 될 수 있으니까 10개 중에서 6개이잖아. 10개 중에 6개. 그러니까 확률이 10분의 6인 거야.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5 컨비네이션 2 분의 2 컨비네이션 1 곱하기 3 컨비네이션 1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확률의 계산에서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표본 공간과 근원 사건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같은 공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다르게 보고 확률의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두 번째 경우라고 하는 거지. 지금 확률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경우. 자, 일단 오늘은 확률의 계산만 할 건데 확률의 계산에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 내지는 어떤 문제집에 보면 확률의 계산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형을 이용하는 통계적 확률이 있어.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에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개념 정리를 일단 마무리를 할 건데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주사위를
100번 던져. 주사위를 예를 들어서 100번의 시행을 해. 주사위를 100번 던졌는데 100번 던졌는데 1이 50번 나왔어. 1이. 1의 눈이 50번 나왔다. 그러면 100번의 시행 중에서 50번 발생했으니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100분의 50인 거지. 그렇잖아? 통계적으로 봤을 때야. 통계적으로 주사위를 100번 던져 1의 눈이 만약에 50번 나온다면 확률을 100분의 50이라고 하면 된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한다면 시행한 횟수 분의 각각의 사건들의 횟수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하고, 수학적 확률은 그럼 뭐라고 할 거냐? n이 횟수야. n을 무한번으로 확대 해석한다 이거야. 무한히 많은 시행을 했을 때.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냐? 그렇진 않잖아. 1의 눈이 100번 중에 50번 진짜 나오는 건 아니지. 우연치 않게 저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주사위를 6번 던진다고 해서 꼭 1, 2, 3, 4, 5, 6이 한 번씩 나오는 건 아닌데, 그 횟수를 6번이 아니라 60번, 600번, 6000번, 6만 번으로 시행 횟수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6분의 1에 가까워진다라는 근사값이다. 이게 쉽게 말해서 근사값이야. 극한값.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통계적 확률의 극한값이다 라고 생각해서 주사위를 던지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해,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하학적 확률인데, 기하학적 확률은 굳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지 말고 문제를 좀 풀면서 그 다음에 정리하면서 풀 건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확률을 계산할 때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고, 확률을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본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각각의 근원 사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이해해야 되고, 전제 조건은 어떤 거냐면 각각의 사건들이 발생할 확률은 모두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주머니에 공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각각의 공들을 같은 공이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공들을 모두 다른 공이라고 생각해 주는 거야. 이게 필요해. 뭐 곱의 법칙이다, 무슨 뭐 합의 법칙이다, 뭐 이런 것들은 문제를 풀면서 금방 알게 된다 이거야. 다만 전제 조건에 확률의 기본 개념이 뭔지를 꼭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해야 돼. 일단 개념 정리는 이 정도 하고 문제풀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확률의 계산에서 앞에 개념 정리할 때는 이제 짧게 정리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 비어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빠진 것들은 정리하고, 왜냐면 지금 이거 강의를 이제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지루하게 또 길게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짧게 그냥 간단하게 내용 정리만 하는 거지.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면 1번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표본 공간 S라고 해서, 그럼 표본 공간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니까 1, 2, 3, 4, 5, 6이 당연히 나오겠지. 1, 2, 3, 4, 5, 6. 그 다음에 3 이하의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러면 3 이하가 나오는 사건이니까 1, 2, 3을 집합 A라고 쓰고,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것을 B라고 한다 이거야. 짝수 2, 4, 6 이렇게. 그 다음에 5가 나오는 사건을 C라고 얘기한대. 5. 자, 이렇게 써놓고 보면 S는 표본 공간이고 각각의 사건들에 대한 원소들을 이렇게 집합으로 써놨어. 여기 지금 문제에서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했는데, A와 B의 합사건이라는 것은 그냥 합집합을 뜻하는 거야. 이걸 합집합. 그래서 합집합을 써보면 1, 2, 3, 4, 6이 될 거야. 그지? 합사건. 그
그 다음에 C하고는 여사건이냐? 여사건이라는 거 뭐냐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C 집합이냐 이건데 여기에서 여집합은 C가 맞잖아. 그래서 기억은 일단 옳다고 본다 이거야. 자, 니은에서 A와 B가 배반 사건이냐 그랬는데 배반 사건이라는 거 어떤 거냐면 배반 사건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 그래. 다시 말하면 A와 B가 배반 사건인지 보려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냐를 확인해 보면 돼.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데 A와 B의 교집합은 2가 있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니야.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 다음 디귿은 A와 C는 배반 사건이니 A와 C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거냐 보면 A집합과 C집합은 서로 같은 원소가 없으니까 공집합이 맞잖아. 이런 걸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배반 사건,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 그래.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야. 자, 두 번째 문제.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그럼 배반 사건 또 나왔으니까 A와 B가 공집합이라는 말인데 배반 사건이니까 이거를 확률로 써보면 P 확률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0이다 이거야.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0이야. 발생할 수 없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이 3배의 B가 발생할 확률과 같은데 그 사건을 4분의 3이라고 한대. 그러면 B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3으로 나눠서 당연히 4분의 1이겠지, 그지? B가 발생할 확률은 4분의 1이다. 그럼 여기서 하나,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은 A가 발생할 확률과 B가 발생할 확률을 더하고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빼는 우리가 집합의 원소를 나타내는 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금방 외워질 건데 이와 같은 확률의 계산이 있어. 그러면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을 4분의 3이라고 했고 얘를 A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B가 발생할 확률은 4분의 1이고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0이니까 이렇게 쓰면 A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넘기면 4분의 2가 되니까 당연히 A가 발생할 확률은 2분의 1이었다 이거야. 그래서 확률의 계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식이야. 우리가 개념 정리할 때는 뭐 요런 뭐 작은 것들은 그냥 넘어가서 굵직굵직하게 그냥 큰 것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1번 문제에서는 배반 사건이 하나 나왔고 2번 문제에서는 이 확률의 계산의 기본 연산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 3번 문제 역시 배반 사건인데 일단 확률의 계산에서 처음에 배반 사건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들이 처음에는 배반 사건들이 계속 나와. A와 B가 배반 사건이다. A와 B의 교집합은 0이다. 라고 일단 시작을 해. 그러면 A와 B의 여사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집합이랑 똑같다 그랬잖아.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차 B인데 A차 B는 뭐야? A에서 A 교비를 뺀 이런 상태를 우리가 A 교비 여라고 해서 얘를 5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해 지금. 문제 5분의 1. 같은 방법으로 A의 여사건의 B는 그러면 B에서 A 교집합을 뺀 거잖아. 얘를 4분의 1이라고 하겠다 이거. 4분의 1. 근데 처음에 A와 B는 배반 사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0이고 얘도 0이잖아. 그러니까 A의 확률이 5분의 1이고 B의 확률이 결과적으로 4분의 1이야. 해서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은
A가 발생할 확률에다가 B가 발생할 확률을 더해서 교집합의 확률을 빼는 게 정상적인 풀인데, 어쨌거나 우리는 A의 확률과 B가 발생할 확률만 더해주면 돼요. 왜냐면 얘는 0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확률의 계산에서 지금 처음에 나오는 1번, 2번, 3번은 배반 사건에 관한 거. 자, 네 번째 문제는 그러면 확률의 계산에서 뭐 자주 등장하는 문제. 크기와 모양 같은 5개의 사탕을 4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그러면 같은 공, 다른 바구니잖아. 그지? 같은 공, 다른 바구니 A, B, C, D 4명에게 사탕 5개를 나눠 주기로 하자. 그랬는데 두 사람만 사탕을 받을 확률을 구하래. 일단 전체 경우는 이거야. 4명에게 사탕 5개를 나눠준다. 그러면 4사람에게 사탕 5개를 나눠주는 모든 경우의 수는 4H5가 되는 거지. 4H5. 4명에게 5개 사탕을 나눠주는 모든 경우의 수. 그럼 이게 얼마야? 8 컨비네이션 5가 될 테니까 8 컨비네이션 3이고, 계산하는 방법이야 뭐 다 알고 있겠지만 8, 7, 6을 6으로 나눠서 일단은 56까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56까지. 전체 경우를 56개라고 보자. 그랬는데 전체 경우야 이거는 두 사람만 사탕을 받는데, 그러면 특별히 A와 B에게 사탕을 준다고 생각을 해봐. A와 B에게 사탕을 5개 나눠주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두 사람이 사탕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사탕을 미리 하나씩 나눠줘야지. 미리 하나씩 나눠주고 A- 더하기 B-를 3이라고 쓰면 결국 2H3이 되는 거지. 2H3. 그럼 이게 얼마야? 4 컨비네이션 3이니까 4가지라고 보는 거지. 4가지. 자, 두 사람만 사탕을 받는 경우는 4가지야. 그러면 여기서는 왜 미리 하나씩 안 줬냐?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선 미리 하나씩 안 줘도 되는데, 두 사람이 꼭 사탕을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미리 하나씩을 주고 나머지를 나눠주는 방법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전체 경우는 56개, 두 사람이 나눠받는 방법은 4가지인데 꼭 A와 B에게만 나눠주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4명 중에서 2명에게 사탕을 나눠준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다 뭘 곱해야 돼? 4 컨비네이션 2.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사탕을 나눠주겠다라는 거니까 6, 4, 24가 되는 거지. 24가지. 결과적으로 답은 전체 경우가 56가지고 해당되는 경우는 24가지가 되는 거야. 지금 이런 방법에 의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거지. 4명에게 나눠주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찾고 그 문제에 맞는 특별한 경우를 또 찾아주는 거. 자, 5번에서 크기와 모양이 같은 딸기맛 사탕 3개, 그 다음에 사과맛 5개를 봉지에서 사탕 3개를 동시에 꺼낼 때 2개만 같은 맛 사탕이 나는 거라고 했는데, 5번 문제는 어떤 얘기냐면 주머니가 하나 있어. 주머니가 있어. 자, 딸기 맛이 3개야. A. 자, A를 편의상 딸기 맛. 그 다음에 사과 맛은 5개. 자,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같은 맛이 나는 사탕을 뽑는데, 그럼 아까 처음에 우리가 개념 정리할 때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이 비록 같은 사탕이고 얘네들도 같은 사탕이지만 우리가 같은 사탕으로 보지 말고 A1, A2, A3, B1, B2, B3, B4, B5 해서 저 8개를 다 다르다고 보자 이거야. 그러면 2개를 뽑는 방법의 수는 8 컨비네이션 2가 될 거고, 이 중에서 같은 걸 뽑는 건 이렇게 2개를 뽑던가 아니면 이렇게 2개를 뽑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확률은 전체 중에서 두 개를 뽑을 때 얘네들 중에서 두 개 또는 얘네들 중에서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또는이니까 얘네들 중에서 두 개와 얘네들 중에서 두 개를 동시에 뽑는 게 아니고 얘네들 중에서 두 개 또는 얘네들 중에서 두 개. 그래서 확률의 계산은 이러하다 이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 서로 다른 맛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라 이거야. 같은 사탕이지만 비록 같은 사탕이지만 서로 다르다고 보자. 자, 6번. 키가 서로 다른 4명이 있어. 일렬로 세울 때 앞에서 세 번째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을 구해. 그러면 키 순서대로 편의상 일단 1, 2, 3, 4가 있다고 쳐. 4번이 가장 큰 아이고 1번이 가장 작은 아이인데 얘네들을 줄을 세운데 줄을 세워. 그럼 전체 경우는 몇 가지야? 일단 4팩이지 4팩. 줄 서는 방법은 4팩. 24가지 경우 중에서 여기 요 세 번째 자리에 오는 학생이 양쪽에 오는 학생보다 키가 작을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1, 2, 3, 4 중에 여기에 누가 올 거냐를 생각해봐. 자, 그러면 줄을 세우는 모든 경우 중에서 1번이 여기 세 번째 자리에 왔다고 쳐봐. 1번. 가장 작은 아이가 세 번째 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자리에 아무나 와도 1번보다는 양쪽이 다 크잖아. 그래서 1번이 이 세 번째 자리에 왔을 때는 2, 3, 4를 아무데나 줄 세우자. 그래서 이때는 3팩이야. 3팩. 2, 3, 4가 아무데나 줄 서는 방법은 3팩. 근데 만약에 2번 학생이 여기에 오면 1번은 왼쪽이나 오른쪽에 올 수는 없으니까 1번은 맨 앞에 서야 되고 그러면 3번, 4번이 쓰던가 아니면 4번, 3번이 서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3번이 오면 어떻게 돼? 3번이 오면 없지. 이럴 수가 없어. 왜냐면 3번이 오게 되면 한쪽은 클 수 있지만 한쪽은 3번보다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학생은 1번이나 2번만 올 수 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4팩까지. 그리고 세 번째 자리가 양쪽보다 작은 경우의 수는 3팩에다가 또는 두 가지 해서 이만큼의 경우의 수와 확률들이 존재한다. 여섯 번째 문제는 자, 일곱 번째 문제인데 7번 문제에서 보면 흰 공 4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 자, 확률의 계산을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문제를 좀 읽으면서 그 문제에서 서술되어 있는 현상들을 머릿속에 반드시 그려가면서 풀라는 거야. 실제로 내가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7번 문제에서 보면은 주머니 안에 흰 공이 4개 들어있고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어. 이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내. 2개의 공을 꺼냈는데 꺼낸 공의 색이 서로 다르면 동전 1개를 3번 던져. 그러니까 동전을 3개 던진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흰 공을 편의상 우리가 동그라미, 흰 공을 편의상 동그라미고 검은 공을 X라고 할 건데 2개를 뽑았는데 흰 공이야. 2개를 뽑았는데 검은 공이야. 2개를 뽑았는데 흰 공과 검은 공이야.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에서 꺼낸 공의 색이 서로 다르면 동전을 3개 던져. 자, 동전을 3개 던진다 이거야. 3개. 공의 색깔이 서로 같으면 동전을 2번 던져. 이때는 동전을 2번 던진다. 얘도 동전을 2번 던져. 그랬을 때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오려면 동전 2개짜리는 앞면 한 면이 나와야 되고, 이거 동전 3개짜리는 앞면 한 면 뒷면이 나와야 되는 거지. 동전의 앞면이 2개만 나온다고 했으니까. 자, 확률 계산 이렇게 하는 거야. 7개 중에서 2개를 뽑을 때 같은 색깔이 나오면, 그 말은 뭐야? 7개 중에서 2개를 뽑을 때 흰 공에서 2개를 뽑거나 또는 검은 공에서 2개를 뽑으면, 이 2개 말이야. 7개 중에 2개를 뽑을 때 흰 공에서 2개 또는 검은 공에서 2개를 뽑으면 이면 그리고 동전을 2개 던질 건데 모두 앞면이 발생할 확률은, 동전 2개 던지면 4가지 중에서 앞면 2개가 모두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확률의 계산을 해주겠다.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7개 중에서 2개를 뽑을 때 서로 다른 색깔을 뽑았으니까 흰 공에서 하나, 그리고 검은 공에서 하나. 그러면 말이야. 그러면 동전 3개를 던지고 앞면,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인데, 동전 3개 던지면 전체 경우가 8가지야. 그 중에서 얘가 3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8가지 중에 3가지 경우라고 하자. 근데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는 당연히 또는으로 연결되니까 둘이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내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머릿속으로 이런 것들을 연상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자, 8번째 문제인데 비슷한 문제야. 자, A 상자에는 흰 공 4개와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다. A 상자 A에는 흰 공이 4개 들어있고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어. 그리고 B 상자에는 흰 공이 3개 들어있고 검은 공이 2개가 들어있대. B 상자에서 임의로 하나를 A에다가 넣어. B에서 A로 하나를 넣어줘. 잘 섞은 다음에 A에서 상자를 하나 꺼냈는데, 공을 하나 꺼냈는데 이 공이 흰 공 1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흰 공을 넣었을 때, 이게 1번이야, 1번. 흰 공을 넣었을 때, 2번은 검은 공을 넣었을 때겠지, 당연히. 자, 생각해봐. 1번부터 흰 공을 뽑아서 넣었다 이거야. 흰 공을. 그러면 5개 중에서 하나만 뽑는 거니까 5개 중에 흰 공 3개니까 흰 공을 뽑았어. 그래서 흰 공을 여기다 넣었어. 그러면 A 주머니에는 흰 공이 5개, 검은 공이 3개지. 그랬는데 A에서 흰 공을 뽑는데, 그러면 흰 공이 5개고 검은 공이 3개니까 8개 중에서 흰 공 5개다. 이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는 5개 중에 검은 공을 뽑아서 넣었어. 그러면 흰 공 4개, 검은 공 4개인데 A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은 8개 중에서 흰 공 4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둘이 어떻게 더해주면 된다.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상자에서 공을 뽑고 주사를 던지고 동전을 던지고 이런 것들은 뭐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뭐 모의고사, 수능, 기타 등등 해서 주력인 문제들이야. 주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그래서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7번 문제를 풀 때도 얘기했지만 어떤 현상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확률의 뭐 어떤 공식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자, 9번째 문제는 이제 대진표에 관련된 문제인데, 대진표라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좀 어렵게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간단히 풀 수 있는 방법. 지금 반이 7개 반이 있어. 7개 반이 있는데 그림상에서 이런 모양으로 대진표가 짜져 있어요. 이렇게. 자, 이와 같은 모양으로 대진표가 짜져 있고, 문제는 1반과 2반이 축구 시합을 할 확률을 구하는데 여기에 1반이 들어있어. 1반.
그러면 1반과 2반이 축구 시합을 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대진표상에서 일단 이렇게 가장 크게 한번 나눠서 2반이 이쪽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2반이 이쪽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지. 이쪽을 1번이라고 하고 편의상 이쪽을 2번의 경우라고 해보자. 그러면 1번의 경우는 어떤 거냐? 2반이 여기에 들어갈 확률은 얼마지? 자리가 6개인데, 그지? 자리가 6개. 2반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6개인데, 그 중에 여기나 여기니까 2반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6분의 4잖아. 6자리 중에, 아니, 6분의 2가 되겠지, 6분의 2. 그지? 6자리 중에 2자리. 그리고 나서 1반과 여기 들어있는 2반이 축구 시합을 하려면 2반이 옆에 있는 반을 이겨야 돼. 이겨야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이길 확률이나 질 확률은 모두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2반 입장에서 한번 이기면 1반과 시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2반은 한번 이겨야 된다. 이거 2분의 1. 요게 한번 이기는 거야. 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2반이 요쪽에 배치가 되면 6자리 중에 4자리 이쪽에 배치가 되면 예를 들어서 2반이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러면 2반과 1반은 결승에서 만나야 되거든. 결승에서. 그러려면 1반도 여기서 올라온 팀을 한번 이기고 올라와야 돼. 2반은 얘를 이기고 올라간 다음에 이쪽에서 올라온 애를 또 이기고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2반은 2번을 이겨야 되고 1반은 한 번 이겨야 돼. 그래서 2반은 2번을 이기고 1반은 한 번을 이겨야 된다. 이렇거나 또는 이렇다 이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더하겠다. 확률의 계산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지만 이거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처럼 계산한 게 아니라 확률분의 확률, 확률 더하기 확률로 계산한 거야. 9번 문제. 자, 마지막으로 일단 10번인데 10번 문제는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야. 이거는 10번 문제는 좀 까다로워서 혹시라도 이해가 좀 안 되는 학생들은 한 3번, 4번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 집합에 관해서 하나 보는데 자, 10번째 문제에서 집합 X가 1, 2, 3이야. 집합 Y는 1, 2, 3, 4, 5. 그 다음에 Z는 1과 2야. 근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G라고 할 때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G 합성 F의 X에서 Z로의 확률이 치역이 치역이 Z일 확률을 구하래. X에서 Z로 가는 모든 함수들 중에서 치역이 Z가 되는 경우 가조건은 어떤 얘기냐면 가조건 x1보다 x2가 클 때 f의 x1보다는 f의 x2가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순열과 조합에서 이미 한번 설명했던 것처럼 얘는 어떤 경우냐면 증가함수니까 여기 있는 3개가 여기 있는 5개 중에서 3개로 올 건데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3개를 뽑으면 저쪽에서는 알아서 그냥 이렇게 날라오는 거지.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그래서 요 가 조건은 5 컨비네이션 3이야. 이 말이 그거야. 우리 순열과 조합에서 미리 한번 설명했던 거.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봐봐. 나 조건에서 G의 치역은 Z래. 그러면 G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때 치역이 Z니까 1과 2로 골고루 가야 되는데 1이 갈 수 있는 거 2가지, 2가 가는 거 2가지, 3이 가는 거 2가지, 2가지니까 2의 5승가지에서 몽땅 1로 가는 거, 몽땅 2로 가는 거 2가지를 빼자. 그럼 이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니까 확률을 계산할 때 F는 5 컨비네이션 3이고 G는 2의 5승 마이너스 2야. 이게 모든 경우의 수야. 얘가 모든 경우의 수인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합성함수의 확률인데 말이야.
자, 봐봐. 합성함수에서는 뭘 보는 거냐면 얘네들이 일단 왔잖아. 왔으면 얘네들이 가야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개가 오고 그 세 개가 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 합성함수니까. 그러면 세 개가 올 때는 5 커뮤니케이션 3이야. 그리고 이 세 개가 가는 거잖아. 그러면 얘도 두 개 중에 하나, 얘도 두 개 중에 하나, 얘도 두 개 중에 하나면 2의 세제곱인데 몽땅 1로 가거나 몽땅 2로 갈 수는 없으니까 두 가지를 빼. 이게 2, 4, 5가 1, 2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인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y에 남는 1과 3 있지? 1과 3. 1과 3이 안 갈 수는 없다. 이거. 마지막으로 가줘야 되거든. 가야 함수지. 1과 3이 안 가면 안 돼. 그래서 1도 두 가지, 3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서 2의 제곱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10번 문제. 그래서 이렇게 확률의 계산을 하는 건데 마지막 10번 문제는 사실은 모의고사로 치르면 4점짜리 문제예요. 4점짜리. 그래서 10번이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얘는 제껴놓고 앞에 1번부터 9번 문제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 있잖아. 공 뽑기라든가 주사위 던지기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만 잘 연습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과 독립시행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텐데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통계로 넘어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개념 정리한 거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는 거 조건부 확률 그거까지만 마무리를 잘 해야 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